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무주택자들이 대박이 터질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벼락거지가 되었지만 결국 벼락부자의 기회가 성큼 다가온 것입니다. 중개소 단지마다 급금에는 널려 있지만 사려는 사람이 없고 서울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급증하면서 부동산 대세 하락이 점점 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수자가 완전히 사라지자 네이버에 나와 있는 매물보다 훨씬 싼 급금매가 거래되고 있고 이미 10% 계약금에 중도금 무이자를 하는 분양아파트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것일까요?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무주택자 대박 터졌다. 급금에 널려있고 미분양 폭발했다. 지금 남의 얘기로만 알았던 20% 세일이 30% 더 세일. 자, 이렇게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떨이 분양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제 새 정부 부동산 정책, 오늘 이것부터 스타트를 끊어볼게요. 단기, 중기, 장기. 현 정부의 정책이 뭐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종합적으로는 일단 시장 자율의 원칙에 대찬성이에요. 다만 순서가 바뀌어버리게 되면 엉뚱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꼭 이렇게 뉴스에서 이렇게 딱 나온 것은 없지만 뉴스를 바탕으로 현 정부 정책 제가 한번 쫙 제시해 봤어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어떤 걸 먼저 한다 이런 것들은 간간히 나왔습니다. 먼저 새 정부 부동산 정책, 단기 1년 이내에 해야 할 것들, 공급 확대, 즉 분양하고, 분양만 갖고는 안 돼요. 매물이 쏟아져야 돼요. 매물. 그래서 집값 안정 전이잖아요. 지금 좀 내려갔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안정됐다고 할 수 없어요. 안정 전에 주로 해야 할 일은 분양 많이 하고 공급 많이 하고, 자, 매물을 토해내게끔 서울 추진 중인 공급, 3기 신도시 택지지구, 지역별로 지방도 마찬가지 분양. 두 번째로는 다주택 매물을 확대시키는 겁니다. 그동안에 이걸 묶어버렸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자, 1년 양도세 중과 유예 이거 아주 잘하는 거예요. 이거 매물 토해내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다만 좀 아쉬움이 있다면 페널티를 줘야 하는데 페널티가 없어. 페널티를 안 주게 되면 또 안 팔 수도 있거든요. 당신들 1년 안에 안 팔면 다주택이니까 거래세 엄청나게, 보유세 엄청나게 때려버리겠다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주택 매물 확대, 아무튼 이렇게 됐고 임대차 손질도 한답니다. 왜냐하면 자, 임대차 이번에 아마 여름에 또 임대차 때문에 집값이 또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월세는 줄고 늘고 전세는 줄어들기 때문에 전세 품귀 현상으로 인해서 집값이 뛸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이에요. 집값 급등을 방지하고 전월세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자, 이건 상당한 고차원적인 손길이 필요한데 봐야겠죠. 두 번째, 중기 1, 2년을 봤더니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이제 이거를 집값 안정 후에, 즉 하반기라든가 내년에 해야 돼. 이것은 그래야 집값 폭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재건축 용적률, 안전진단, 제초안 이런 것들은 완화. 서울은 이걸 완화해줘야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해버리면 뛰니까 어차피 3기 신도시 분양이 계속 이어지면 서울도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조금 하고 꼭 필요한 것 아니면 얘들은 집값이 좀 더 안정화된 다음에 추진. 재개발, 가로정비주택 이것도 규제를 싹 없애버리면 안 돼요. 지금은 얘들 분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값 안정이 중요하니까 어느 정도 심리가 꺾인 상태에서 들어가는 게 좋아요. 또한 서울 그린 프로젝트, 강남 용산 개발, GTX 등 교통 개발 이런 것들은 이제 올 하반기부터 내년 초가 어떨까라고 판단됩니다. 그래도 대략 내년이 안전하죠. 중기. 장기적으로 해야 할 일, 이건 안 해도 돼요. 왜? 부양책과 관련됐어요. 보세요. 전월세 임대 안정화 정책, 집값 급락후에 아주 뭐 2년 떨어졌거나 3년 떨어졌을 때. 그런데 이걸 지금 시행한다? 난리 나겠죠. 자, 보세요. 25평 소형 아파트 임대주택 사업 추진.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떼돈 버는 거예요. 하락장에. 제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 소형 빌라, 다세대 등 이게 주택수에 제외 추진한다. 이렇게 이런 거 그렇게 저는 두 가지 다 좋아하지는 않는데 아무리 하락장이라도 또 올라가니까, 그럼 폭등하니까 이때 진행해야 할 내용이겠죠. 다 윤석열 당선이 지금 한 말이니까. 거주, 자, 잘 들으세요. 거주, 세금, 청약, 대출 완화가 진행될 거예요. 이때 물론 도중에 이게 없어질 수도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할 가능성이 있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새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책을 제가 다 뽑았는데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지죠. 자, 수도권 대폭락 확대 2기 신도시 중심으로 급락하고 있어요. 참 특이한 게 있습니다. 1기 신도시는 1기 신도시 프로젝트가 있어서 서로 전반적인 연계 재건축 및 리모델링 아마 그게 있어서 그런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2기 신도시가 제일 많이 폭락하고 있어요. 그것은 새 아파트에 몰린 사람들, 이게 가격이 너무 뛰었잖아요. 가격 급등에 대한 피로감, 이게 거품이 꺼지는 중인 거예요. 보자고요. 안산 건건 이편한시장 7.6에서 5.4, 이거 최근 겁니다. 마이너스 2.3억 빠졌고, 의왕내수 이편한시장 12.5억에서 9억, 3.5억 빠졌고, 송도 더샵 그린워크 3차 11.6에서 8.9, 마이너스 2.6억 빠졌고, 이미 20% 이상 다 빠지고 있어요. 얘들이 지금 제일 많이 빠진 게 아니에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동탄역 15 무남 14.4억이 11억, 3.4억 빠졌고, 자, 미사 호반 서밋 15.72 12억으로 3.7억 빠졌고, 가면 한라비 완디 12.5가 10.5 2억 빠졌고. 어떻습니까? 지금 태반이 신도시 아니에요? 이 신도시? 여기만이 아닙니다. 다산, 갈매, 이런데 지금 집값들이, 별내 이런데 막 집값들이 막 추락하고 있어요. 이제 장기적으로 위험한 부동산과, 이거 오늘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자, 안전한 부동산. 저는 특정 지역을 옹호하거나 특정 지역을 비방할 생각은 1도 없어요. 제가 오로지 말하고 싶은 것은 데이터상으로, 자, 앞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 해외 사례까지 참고해서. 자, 먼저 부동산 평가 보면 단기적으로는 하락. 폭락까지는 아니죠. 싸니까. 그렇지만 거래도 안 돼요. 이게 단기적으로 또 안 좋아요. 하락하니까. 장기적으로는 아주 위험한 거. 얘는 잡으면 안 돼요. 결국은 X예요. X. 자, 잘 보세요. 이거를 어떤 지역만 따진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따져봤어요. 먼저 지역별로 경기도라든가 인천의 외곽이라고 했습니다. 말만 외곽이지 경기도, 인천의 대부분이 해당돼요. 대부분. 3기 신도시 택지주구한테 치이기 때문에 얘들은 문제입니다. 지방은 오죽하겠어요. 수도권이 못 가면 지방은 말 다 했죠. 그 다음에 유형을 볼까요? 상가, 빌라, 오피스텔, 나홀로 아파트가 여기에 해당돼요. 설령 자기 것이 세대수가 1000세대가 넘더라도 지금 지역에서 이렇게 말한 곳들에 해당되면 안 좋아요. 유형은 이런 것들이 안 좋고, 그 다음에 가격적인 면에서 소외된 것들, 그게 많이 안 뛴 것들, 또는 장기간 정체된 것들, 2021년 뒤늦게 뛴 것들, 이런 것들이 안 좋은 거예요. 분양도 보자고요. 분양. 고분양가는 다 좋습니다. 이건 결국 나중에 아마 떨이 분양할 확률이 커요. 30%. 소외지역, 이 시점에서 고분양은 진짜 안 좋아요. 줍줍이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줍줍이. 자, 소외지역, 그리고 나홀로 아파트, 이런 것들 왜 분양받습니까? 미분양? 얼마나 안 좋으면 이 시점에 미분양이에요. 이제 하락 시작 단계인데. 자, 그 다음에 포인트. 결론적으로 얘들은 거래가 잘 안 돼요. 또한 폭락 후에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2020년 뒤늦게, 특히 21년 늦게 뛸수록 안 좋아요. 이번엔 단기 폭락, 장기 급등 볼까요? 지역, 서울, 이제 완전 반대의 얘하고는, 얘는 동그라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접근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단기 폭락이라고 써놨잖아요. 얘보다 더 떨어져요. 비싸니까. 다만 결론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이쪽으로 움직여야 돼요. 자, 서울 전체하고 경기도, 인천 지방의 중심지, 어디든지 이 중심지는 폭락을 한 다음에 신고가를 찍겠죠. 유형으로 따지면 대단지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또는 GTX가 있는 곳들. 그렇다고 이게 있다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지역이에요. 이게 다 맞물려야 돼요. 자, 가격. 비싼 아파트. 비싼 아파트들이 괜히 비싼 게 아니잖아요. 폭락을 했다가 이제 폭락한 다음에 잡으라고, 얘들은요. 폭락한 다음에. 그러면 상당히 많이 뜁니다. 폭등한 아파트 괜히 뛰었어요. 좋으니까 뛰지. 얘들이 또 폭락한 다음에 잡으세요. 명품 아파트 마찬가지. 자, 분양을 보면 대부분의 서울이라든가 3기 신도시 대단지들, 대부분 서울 3기 신도시 대단지하고 지방도 괜찮은 곳들에 지나치게 분양가가 비싸지 않는 곳들은 괜찮아요. 됐죠? 자, 포인트를 봅시다. 얘들은 폭락합니다. 얘들보다 더 떨어져요. 단기적으로 비싸니까. 그런데 결국은 신고가를 찍는다. 자, 그 다음에 거래량이 풍부해서 잘 팔리고요. 꾸준히 상승한 아파트들, 2020년이나 21년에 갑자기 폭등한 아파트들은 거의 안 좋고,
그냥 서울처럼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간 곳들. 그래프 보면 나오잖아요. 네이버라든가 고객론에서. 자, 이제 네 번째. 전국 지역별 미분양 아파트. 이건 여러 번 해줬기 때문에 맥만 잡아볼게요. 지방 수도권의 미분양에 의해서 서울 미분양도 찬바람이라고 하잖아요. 특히 이 서울 미분양, 올해 분양한 6개 중에서 5개가 지금 미분양 미계약이에요. 심각하지 않나요? 얘들이 뭐 50세대 이것도 아니에요. 다 100세대 넘어요. 400세대까지. 어떻습니까? 서울이 그렇다고 분양가가 내가 보기에는 뭐 말도 안 되게끔 비싸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 지방은 말도 안 되게 비싸다는 곳이 지금 제가 보니까 많아요. 많은데 얘들은 그렇게 따지자면 양반이야. 근데도 미분양 미계약이 되고 줍줍이에서도 실패했어. 얼마나 심각한지 알겠죠? 그 다음에 수도권 미분양 무려 아직도 2318호. 원래 수도권 미분양이 별로 없었는데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지방 미분양은 심각합니다. 10배야. 지방하고 수도권하고 인구가 반반인데 자 22,935. 지금 지방이 뒤늦게 뛰어가지고 집값만 버티고 있지. 그래 이거 보면은 얼마나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건지 알 수가 있어요. 이미 세종, 대구, 대전 이런 데, 울산 이런 데는 추락하고 있고 지금 부산하고 광주만 버티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잡으면은 큰일 날 것 같아요. 전국 미분양이 25,000건. 자, 각 사례는 여기 있으니까 스톱해놓고 보세요. 이번에 지역별 아파트 하락기 회복기 신고가 이거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게 이번에 2013년하고 그 이전 거 몇 번을 참고했어요. 그랬더니 입지가 좋거나 괜찮은 아파트들은 좀 많이 폭락하면서도 회복이 빨라요. 회복도 빠르고 신고가도 많이 찍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는 즉 좀 입지가 안 좋고 뭐 세대수도 별로고 아무튼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은 것들은 하락 기간이 길면서 팔리지도 않고 회복도 상당히 길고 신고가는 짧게 찍거나 신고가를 못 찍고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자 보세요. 연도가 22년부터 31년까지 지금 22년 올해잖아요. 자 이제 올해부터 하락기를 이렇게 쭉 보자고요. 이미 작년부터 하락기는 시작한 것 같은데 강남, 서울, 경기, 지방 자 하락기 그 다음에 회복기 신고가 잘 보시면 강남은 하락기가 짧아요. 2024년이면 끝날 것 같고 회복기는 금방 회복해버려요. 이 떨어진 것을. 그 다음에 신고가 길게 찍으니까 엄청 가는 거예요. 서울 볼까요? 하락기 강남보다는 길고 회복기 자 그래도 그렇게 길지는 않죠. 신고가는 서울보다는 짧지만 계속 신고가 찍고 갈 가능성이 크다. 경기도 보실래요? 하락기가 훨씬 길어요. 서울보다. 그리고 회복기 그리고 신고가가 짧아요. 자 지방 보실래요? 하락기 엄청 깁니다. 그리고 회복기 신고가는 지금 아주 짧은데 신고가가 없을 수도 있어요. 경기도도 없을 수도 있어요. 왜? 집은 남아돌고 3기 신도시 이 물량폭탄에다가 집은 남아돌고 지금 정부같이 집값이 또 한 번 폭등한 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뭐 이렇게 되겠네요. 또 근데 그 보장이 없잖아요. 도중에 잡아버리면 망하는 거죠. 자 이제 전국 폭등락 분양평가 A급부터 F급까지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보시고 뭐 이게 그래도 서열을 이렇게 쭉 나열해놔야 여러분들이 판단하는데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어요. 어디에서도 이런 말은 안 하잖아요. 감각적으로만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지. 특히 부동산 불인이들, 부동산 초보자들은 아예 몰라요. 뭐가 이게 좋고 나쁜 건지를. 그래서 이거 잘 보세요. 자 A급 앞으로 최고로 좋은 A급은 누가 뭐래도 서울 강남 재건축이라든가 뉴타운의 대단지들 미분양 만약에 얘들이 폭락장에는 약간 미분양 될 수도 있어요. 얘들도 예전에 뉴타운도 미분양 됐으니까. 근데 엄청나게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아요. 다만 분양가의 결국은 3배까지도 뛸 수 있다. 즉 얘는 높낮이가 자 하락장에는 미분양이 나올 수 있지만 폭등장에는 분양가의 3배까지 갈 수 있다. 자 그다음에 B급은 이제 3기 신도시가 여기 나와요. 서울보다는 조금 떨어지죠. 3기 신도시 택지지구 강남 서울의 인접지역 뭐 신도시가 아니라도 인접지역인 그 위성도시들 뭐 수용성 이런데 자 미분양부터 얘는 미분양이 좀 더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커요. 분양가의 최대치 3배까지 뛸 수 있습니다. 뭐 교산이나 창릉은 입지가 좋은 곳은 3배까지 뛰고 그저 그런 곳들은 2배까지 뛰겠죠. 자 C급 볼까요? 자 이번에 3기 신도시나 택지지구이긴 한데 강남이나 서울에서 거리가 먼 거. 자 미분양부터 분양가 2배. 아무래도 거리가 멀면 분양가는 쌀지 몰라도 미분양이 더 밑으로 빠질 수 있고 분양가
분양가에서 좀 덜 뛴다 얘보다. 그래도 좋아요. 3기 신도시 택지구는 웬만하면 50군데든 60군데든 이제 분양이니까 크게 실패할 가능성은 그게 높지는 않아요. 다만 자기가 가점이 좋고 특공 자격이 좋다면 굳이 뭐 C급 이런 데 왜 집어넣어요? B급, 나중에는 A급까지 집어넣었으면 이렇게 가야지. 자, 이제 D급 보자고요. D급은 신도시도 아니면서 수도권 지방의 웬만한 곳들, 그것도 유망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자, 분양가 밑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얘들 한 마이너스 20%라고 아예 찍어놨어요. 즉 떨이 분양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아무리 좋아도 또 뛸 때는 결국은 회복하고 2배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다 2배 뛴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은 분양가 회복 겨우 하거나 어떤 것들은 1배 뛰고 많이 뛰면 2배 간다는 뜻이지. 여기 보세요. 이제 이 급은 수도권 지방에 유망한 게 아니라 그냥 그저 그런 곳 대부분이 5번에 해당돼요. 5번에 이 급에. 얘들은요 분양가에서 떨이 분양이 될 가능성이 커요. 마이너스 30%까지 빠집니다. 그리고 올라가면 플러스 50%. 뭔 말이냐, 뭐 5억짜리가 떨이 분양에서 3억까지 떨어졌어. 분양가에서. 그러면 반절 더 올라간다. 그러면 7.5억까지도 뛸 수도 있다. 최고치로 7.5억이야. 5억짜리가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면 이제 분양가에서 끝나겠죠. 자, 분양가를 회복을 못하거나 F급은 웬만하면 하지 말라는 곳들이에요. 수도권 지방의 고분양가 비인기. 지금 미분양 난 것은 여기 F급이에요. 지금 미분양 난 것들은. 자, 분양가 마이너스 30%부터 잘해야 플러스 30%. 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5억 차부금으로 어떻게 해야 돈을 불리느냐 이거 몇 번 해드렸는데, 자, 자꾸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언제 여러분들한테 주식이라든가 이런 거 막 투자하라고 했습니까? 비트코인 하지 마세요. 아니, 잘하는 사람은 하세요. 본인들이 컨트롤 하는데, 근데 본인이 봐서 다 알잖아요. 열에 내가 보기에는 9명은 못 하거든요. 그런 분들 하지 마시라고요. 평상시에는 말아먹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5억 자본금 대박. 1등이 누구냐? 가장 안전하면서 무려 6배, 10배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게 아파트예요. 그것도 서울 아파트. 다른 곳이 아니라. 여기 보세요. 자, 서울 아파트 5억 있다고 봐요. 자, 폭락장. 경제위기 안 터져도 서울은 먹어요. 폭락장으로만. 경제위기 터지면 더 좋죠. 자, 서울 아파트 50% 떨어져요. 30억 아파트가 15억으로 올라갑니다. 보통. 떨어집니다. 반토막. 50%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15억 아파트가 15억을 다 투자하는 게 아니라 5억이면 잡을 수 있어요. 갭 투자로. 맞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 15억 아파트가 45억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5억으로 15억 잡았잖아요. 그럼 40억으로 갔으니까 얼마 먹어요? 30억 먹네요. 즉, 자, 서울 아파트 50% 폭락했어. 30억에서 15억으로. 그러면 15억으로 폭락한 걸 5억으로 잡아. 갭 투자로. 이때는 실거주도 폐지니까. 그러면 15억 아파트가 결국은 45억 가니까 내가 15억에 잡았잖아. 30억 뛰었네요. 얼마 갖고? 5억 갖고. 바로 이 갭 투자 5억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6배나 먹었어요. 비트코인 경제위기 후에. 비트코인이 이제 10배 떨어질지 5배 떨어질지 20배 떨어질지 솔직히 모르는데 만약 20배 30배 떨어지면 저는 좋다고 봐요. 그만큼 회복만 해도 30배 먹는 거니까. 자, 이제 비트코인 80% 폭락. 5천만 원, 1천만 원. 1천만 원 이제 5천만 원이 1천만 원 됐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그러면 1천만 원이 이제 5억 원으로 딱 매입을 했다. 그럼 결국 6천만 원 회복합니다. 자, 많이 뛰겠죠. 그러면 결국은 5억 갖고 25억 먹었다는 뜻이에요. 왜? 1천만 원이 6천만 원까지 갔으니까. 얘도 그런데 이게 지금 80% 폭락을 해서 그렇지 만약 95% 이런 식으로 거의 20배 떨어졌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20배 먹을 수도 있어요. 회복하면. 그래서 이거는 비트코인은 많이 빠지면 서울 아파트보다 더 먹을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 아파트는 필수적인 자본주의 소재잖아요. 그래서 안정성이 있는 데 비해서 비트코인은 그렇게 얘처럼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은 그래요. 주식은 경제위기 후에, 자, 경제위기 후라고 했어요. 얘도 경제위기 후고 두 개. 2700, 1000까지 떨어집니다. 약 60% 떨어졌다고 치고 삼성전자를 잡았다고 해요. 자, 9만 원이 3만 원으로 빠졌네. 그러면 3만 원이 다시 9만 원으로 폭등을 해요. 결국은 5억 갖고 투자하게 되면 15억이 되니까 10억 정도 순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5억 갖고 10억 벌면 많이 버는 거죠. 그런데 얘들에 비하면 세 발의 피죠. 그래서 이때도 아파트 하는 거예요.
무주택자들은. 제 말 명심하세요. 주식이 안전합니까? 아파트가 안전합니까? 아파트가 더 안전해요. 자, 그 다음에 달러 금, 얘는 경제 위기 전에 하는 거예요. 이걸로 떼돈 벌려고 하지 마세요. 달러 1200 투자, 달러 1600 급등. 결국은 지금 1200선에서 투자해서 외환 이제 금융위기를 보는 거지. 그러면 1600까지 가. 그러면 한 30% 먹는 거예요. 그리고 달러 1.6억의 차익이 생기죠. 5억 투자하면. 금은 75,000원. 이게 10만 원이 가는 거예요. 네이버에 이제 우리나라 금 1g당. 결국 1.6억 차익. 즉 달러하고 금은 지금 현 시점에서 약간 내려왔을 때 잡게 되면 만약에 금융위기가 터지는 순간 이렇게 날아가요. 그런 다음에 얘를 투자하고 3, 2, 1번 순으로 이렇게 뭘 투자하든지 이렇게 투자하면 먹겠죠. 이제 갭 투자는 돈 없는 사람들의 최고 투자 방법입니다. 서울 아파트 갭 투자 받겠다고 장담하든지 문정부 들어서 14%, 40%. 자, 이거는 갭 투자 비율을 봤더니 10대 다 이제 부모님들이 해놓은 거야. 98.6, 20대 73.6, 30대 46.3. 어때요? 갭 투자 진짜 많이 하죠. 문정부 때. 갭 투자 대상 외지인들이 많이 했고 법인들이 많이 했고 외국인들도 꽤 있고 개인들도 이렇고 다 이렇게 많네요. 갭 투자 지역 어디가 제일 많은 줄 아세요? 서울이 제일 많고 인천, 지방, 경기. 주로 수도권에 몰려 있어요. 갭 투자 목적이 뭔지 아세요? 투자. 실질적으로 갭 투자해갖고 돈 많이 벌었습니다. 돈 많이 벌었어요. 실거주 이제 한 이후로는 세금은 좀 내야겠죠? 만약에 하락장에 실거주도 폐지되면, 자, 여러분들 이거 좀 활용하시라고요. 왜 돈 있는 사람들만 이거 하게끔 만듭니까? 그 다음에 똘똘한 한채 양극화, 중과세 유예, 무주택, 다주택 조건 무조건 팔아라. 여기 보시면 아우 서울은 중형 아파트가 예전에 2017년에 문재인 정부 출범 때 8억 했던 게 지금 16억인데 자 지방광역시는 3억 했던 게 6억 이렇게 4억밖에 차이 났던 게 지금 10억이 벌어졌어요. 역시 서울이죠. 자 지금 팔아야 하나요? 집주인들 고민한다. 무조건 파세요. 뭐 다주택자들은 집 안 팔면 망합니다. 분명히 말했어요. 다주택자들은 팔아야 돼요. 언제? 중과세 유예되면. 유예된다고 했으니까. 자 이제 여름 전세난 단기 급등. 여름 전세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지금 월세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전세 비율은 낮아지고 있고 그러잖아요. 자 이거 6가지 요인이 좀 있습니다. 정부 규제 완화. 만약에 정부가 규제 완화가 깊어져 버리면 집값 폭등해요. 해외 집값 상승. 해외 집값이 계속 올해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올라갈 요인이 크다. 강남 지속 상승. 강남이 뛰면 문제가 또 달라져요. 또 올라가게. 그 다음에 유동자금이 좀 넘치는 거 사실이에요. 토지보상금 때문에. 7년 동안 여름이 폭등했어요. 그러면 올해라도 더 뛸 가능성이 높잖아요. 7년간 뛰었으니까. 자, 지방자치 선거까지 있어요. 더군다나. 이게 여름에 올라갈 요인인데 무조건 뛴다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판단하는 여름에 올라가는 요인이고 저는 정부가 잘 균형을 잡는다면 아까 제가 지금 제목처럼 지금 현재 분위기가 쭉 빠지는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비폭탄이 이 아파트에 걸쳐 있습니다. 집값이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었습니다. 중개소 사장님들이 급급매라고 전화가 자주 오고 분양 사무실에서 회사 계약분 매물이 몇 개 있다는 말이 나올수록 폭락장은 이미 진행 중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